네. 그때 그 시절 책방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출판사의 공가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 대표님 부모가 낳고 서울 책보고가 키운 공가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 책보고엔 자주 오시죠? 네, 이렇게 해마다 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해 납니다. 예, 우리가 이 골목 상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업은 아닌데 대기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공가희 대표님의 활약상과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작품 활동들 그런 것들을 많이 염탐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공가희 대표님께 일단 좀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부캐가 생겼는데 책 만드는 거를 가르치기도 하는 네. 책과 관련된 다양한 재밌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공출판사를 운영하는 공가희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대표님은 일단 독립출판사를 운영하신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제가 독립출판사를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네. 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독립출판사라고 해야 되는지 약간 네. 좀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책이 점점 더 늘어날 거여가지고 마음은 독립출판사지만 네. 이제 앞으로 좀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 네 시작은 독립이나 그 끝은 대기업이나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기업을 예, 향해 꿈꾸고. 가고 싶어요. 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출판사를 이제 여시게 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독립출판을 네. 한 거죠. 제가 쓴 책으로. 네. 왜냐하면 출판사의 장벽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유명한 출판사밖에 제가 모르더라고요. 미음으로 들어가는 네네. 문학동네라든지 네. 민음사. 마음단체 예, 이런 예. 출판사들밖에 제가 모르고 있었 당시였는데 그 맞아. 그 출판사에서 제 책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출판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독립출판으로 제 어떤 여행이라는 여행 에세이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네요. 진짜. 아니 정말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서울책보고에서 처음으로 모셔가지고 처음 인터뷰를 나눴었잖아요. 네네.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 친구가 이제 그 오페라랑 이런 뮤지컬을 연출하신 연출가 분이 계세요, 지인 중에. 근데 또 공 선생님의 책을 또 따로 해서 네, 그 오페라의 대본을 제가 썼죠. 그러니까 와 근데 그또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가희 선생님한테 함부로 연락을 못 하겠어. 내 전화번호 지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공출판사는 어떤 출판사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출판사의 슬로건 제가 추구하는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듭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다양한 책을 만들고자 하는데 요즘 조금 달라졌어요. 뭡니까? 그 큰 메시지는 똑같고 그 안에서 어른, 어린이, 어르신, 남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다양한 연령대가 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읽을 수 있는 함께는 아니고 각각의 그 연령대에 맞게 네.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은 출판사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사 굉장히 더욱더 독립이었지만 더욱더 커졌어요라고 그쵸, 네.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징을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돼서 그런 책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제 면접 보러 간 사람 중에서 면접원이 면접을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1인 출판사고요. 예. 이 원고나 이런 것들 투고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 보내주신 분이 계시면 이 책은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감사하게 투가 네. 정말 많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양한 책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 출판사여가지고 빨리는 연락을 잘 못 드리게 됐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네. 저희 출판사의 결과 잘 받고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은 제가 꼭 연락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출판사에 이렇게 좀 투고를 할 사람들은 어떤 작품, 어떤 작가를 위주로 뽑으시는지 좀 팁을 좀 주세요. 그런 뭐라 그러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책인데 네. 이 책은 작가님이 초등학생이에요. 자, 그럼 한번 좀 살펴보시죠. 이 책 작가님 초등학생이세요? 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11살 엄마를 속여라. 네, 초등학생
작가가 예. 쓰고 초등학생 그림 작가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와. 쓰고 그린 책이라서 네. 정말 어떤 기준이나 뭐 그런 자격은 전혀 없고요. 아 진짜 재밌는 컨텐츠, 재밌는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사실 정말 자기의 경험담을 쓴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엄마 잔소리 피하는 방법 그리고 엄마 잔소리를 피하는 너만의 방법을 알려줘라고 탈무드처럼 한 페이지 비워놓고 아 이거 엄청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어른들이 읽으면 네. 사실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어린이의 시선으로 만들어서 근데 지금 어린이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죠. 입소문이나 아 이거 뭐야 대대기업 되겠네. 방에 숨어 침대에 몰래 네네. 엄마 몰래 보는 책으로 지금 소문이 나고 아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예. 또 다른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이 쓴 책이고 네. 이 책은 지금이야 무엇이든 괜찮아는 60대 연령층이 쓰신 책이에요. 오. 또 연령 갭이 또 한참 이렇게 다르네요. 차이가 나죠. 이제 자식들 키우고 뭐 뒷바라지 하고 그런 여생을 가정주부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네. 근데 이루지 못했던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읽고 쓰고 그리고 이시거든요. 네. 그거를 이룬 책이죠. 그래가지고 또 의미가 크고 저희가 그 약간 세대별로 급변하게 저희가 성장을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세대, 뭐 이모들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 뭐 그 아래 세대가 각각 세대별로 엄청난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이모 세대, 이모 세대. 엄마보다는 어. 약간 엄마 세대, 이모 세대 뭐 이런 분들한테 또 열광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요. 자, 공출판사의 지금이야 무엇이든 괜찮아. 김정희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네. 이 진짜 요런 거 딱 봐도 우리 이모 세대, 엄마 세대, 이모 세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항상 카톡 푸사는 항상 꽃인가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요거 보면 이제 왜 그 최근에 이제 김태균 코미디언 김태균 씨도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만 뭐 쉬어가며 하려고인가 책 정확한 제목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책에도 보면 지나가면서 요즘 꽃들이 예뻐진다. 꽃이 예뻐지면 나이가 든 거라고 하던데라고 이런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나이 때 우리 맞아요. 이모네 나이 때가 네. 참 하고 싶은 말씀을 쓰셨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이야 무엇이든 괜찮아.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뭐든 해도 괜찮아 하지만 네. 그 중년의 나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큰 용기죠, 또. 네, 근데 아직 너무 젊다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제목도 그렇지만 60대신데 21학번 대학생이세요. 오, 그래요? 네, 오, 너무 도전하는 대단하시다. 그 마음들이 네. 그냥 뭐 때 하면 하지 막 이런 메시지들이어가지고 요 정성껏 우리 편집자로서 또 공 대표님이 또 글을 쓰셨네요. 인생을 24시간으로 정한다면 당신은 몇 시쯤에 살고 있습니까? 아 맞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네. 보니까 오후 5시 49분에 지금 살고 계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있는데 요런 책도 공 대표님께서는 또 선택을 하시고요. 네. 자 또 한번 또 책을 좀 또 살펴보죠. 이 혼잣말은 그림을 그리시는 그림 작가 유화 그냥 화가세요. 오. 그런데 이제 그림이 주는 그림만 봐도 내가 공감되는 왜냐하면 뒷모습을 많이 그리시거든요. 뒷모습이요. 네. 어. 왜냐하면 이분의 그 그림 그릴 때 메시지는 뒷모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한다라고 그래서 뒷모습을 그리시는 작가님으로 되게 유명하신데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꼭 책으로 엮었으면 좋겠어서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네. 그림 에세이인데 글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이렇게 잔잔하게 울리는 그런 글들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원래 그림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책 하나로 그림을 내가 소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 작가님의 그림을 모르셨던 분들은 책을 읽고 정말 전시회에 가는 그런 현상. 전시회에서 제가 이 책을 보고 혼자 감격했거든요. 어머나 이렇게 몰래 옆에 좀 팔아야 되는데. 그림 보러 갔다가 책이 있어가지고 예. 너무 감격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전시회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작가님이어서 그렇군요. 예. 책도 있었어요. 저 제일 끝에 있는 보라색 예쁜 표지는요. 네, 이렇게 보면은 카세트 테이프가 이소라의 왕팬이신 작가님이 이제 쓰신 이소라 에세이예요. 음악 에세이. 자기의 성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힘든 시간마다 이소라의 음악이 자기에게 얼마나 위로와 감동을 주고 또 버티게 해줬는지 그 시간들을 이렇게 잘 담아내셨는데 이 책은 30, 40대가 열광하는 30, 40대가. 그때 딱
가요 톱10 네, 뭐. 네. 테이프 뭐 늘어지게 이런 들었던. 이런 그런 그때 이제 이소라가 한창 인기가 있었을 때 그 예. 가수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아. 정말 보면은 너무 같은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네, 다양한 책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정말 이제 독립 출판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어쨌건 일단은 나 혼자서 내 소장용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그런 욕심으로 이제 감히 죄송하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 다음은 요 니즈, 요 나이대 그리고 요 직업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같은 공감대라고 해야 할까요? 노래만 들으면 왜 그런 얘기 뭐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러면 사람들이 뭐 하는 것처럼 근데 또 지방에 있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 방송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가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를 또 하면 또 어울릴 수 있는 세대들 그리고 지금은 또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또 듣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사람 그리고 그들의 생각, 공감 이런 것들을 하시는 컨택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 그럼 클 수밖에 없지. 아유. 독자가 쭉 올라오고 독자가 쭉 올라오고. 더 커야 돼요. 예, 이런 책을 만들고 싶으셨나요? 나는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 했었던 그런 각오나 처음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너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네. 만들다 보니까 들려드리고 싶은 이 원고들을 읽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울림이 있는 책인데 또 재미도 있고 네. 감동도 있고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실 지금도 막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막 계획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정말 하늘에서 원고가 뚝뚝 떨어지거나 지나가다 이렇게 옷깃이 스치면 그분이 작가님이시거나 약간 이런 행운이 정말 잘 많이 따라주는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아유, 요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화 작품 그리시는 선생님, 네, 저 책 같은 경우는 요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말씀 백미철 대표님이랑 했던 것처럼 더 큰 것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그 원석을 찾는 입장이라고 해야 맞아요. 할까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알리는데도 진짜 많이 어렵지만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약간 숙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네. 이 책들 공출판사입니다. 공출판사입니다. 책이 굉장히 많고요. 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너무 예, 감사하겠습니다. 공출판사입니다. 근데 대표님 그 요런 책들을 내시고 나면 이제는 내가 문 높아서 못 들어갈 뻔했었던 M 출판사라든가 아니면 J 뭐 자언과 뭐 이런 출판사 나란히 이제는 매대에 올라가야 하는 어떤 그런 경쟁자가 됐잖아요. 네. 지금 이러고 봤을 때 느낌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엄청 큰 감동이죠. 감동이죠. 네, 엄청 큰 감동이고 더 잘하고 싶다, 더 잘 만들고 싶다, 더 좋은 이야기를 찾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꿈틀꿈틀거립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이 보겠어 막 이러면서 뭐 좀 누워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 대표님 이까지 올라오신데 우리 서울 책 보고 좀 요만큼 지분이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는데요. 네네. 좀 그럼요, 창문 좀 그럼요.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네, 예. 항상 이렇게 좋은 기회에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 항상 오면은 적극적으로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너무 좋아요. 네. 아직 그 있어요. 대표님의 작품은 출간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잘하면 좋겠지만 제 맞아, 마지막 책이 그 푸푸 아일랜드 네네. 어린이 그림책이 마지막이었는데 재밌죠. 푸푸 아일랜드 개인적으로 푸푸 응가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까르르거리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는 혼자 하는 건 너무 재밌지만 이제 출판물로 나왔을 때는 기존에 썼던 것보다 좀 더 잘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부담이 있어서 사실 쉽게는 안 되고 망설이게 되는 것 같은데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이걸 오늘 여기서 또 말한 것 같은데 또 말합니다. 네. 이런 긴 여정 출판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 고마운 분이나 감사한 인연들 그리고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신기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담들을 차곡차곡 잘 써가지고 이제 또 출판물로 내년에는 꼭 그래서 또 불러주 제 책으로 네. 공부를 열심히 한 내년에는 꼭 정말
출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서울책보고대 의리하면 또 깜짝납니다. 예, 아시죠? 한번 엮은 인형 블록체인처럼 계속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 대표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인데 이제 멀리 이렇게 에드벌룬 뛰어서 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출판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지금의 어떤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으로 저희가 모셨다면 지금 대표님으로 모시고 내년에는 또 이제 건물주로 예,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출판사라는 출판사가 독립출판 작가나 작가들에게 어떤 출판사로 알려지길 바라시는지 바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좀 본 것 같아요. 이런 인상, 약간 좀 편안한. 네. 왜냐면 주변에 있는 뭐 친척 누구를 닮았다든지 뭐 이런 인상이어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그렇게 좀 편안하게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작가님들이나 뭐 누구든 독자님들이나 편안하게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출판사가 되고 싶고, 아까 전에 백민철 대표님이 뭐 그런 많은 K 컨텐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K 컬처 해가지고 저희들 문화가 네. 정말 이렇게 각광받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시대가 와서 저도 제가 만든 책들을 약간 국가대표 세워가지고 열심히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거를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번역 작업도 열심히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언제 어느 자리에 나가서도 국가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세계에서도 재밌게 읽어질 수 있는 그런 출판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출판사라고요? 공출판사입니다. 예, 공가희 대표님과 함께 오늘 그때 그 시절 책방 여행, 그때 그 시절의 요레스나 지금은 더욱더 뻗어나가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또 크게, 이름도 너무 예쁘죠. 콩 얼마 좋습니까? 캐리안, 한국의 코리안 모든 컬처를 다 가지고 있는 출판사, 예, 더욱더 뻗어나가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또 이가 작가님으로 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지금까지 공출판사의 공가희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공가희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전석순 작가님 모시고 그 시절 그 문학, 우리 문학 수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네, 그때 그 시절 책방여행 공가희 공출판사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은 그 시절 그 문학 전석순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석순 작가님이 네, 소설을 쓰실 때, 네, 갑자기요. 갑자기요. 네. 소설을 쓰실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플롯을 세우고 이렇게 하십니까? 읽으시는 분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이게 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제가 제 소설을 볼 때랑 이걸 남이 본다고 상상하고 볼 때랑 또 다르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소설이 어떻게 읽힐까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쓰고 혼자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좀 의식하면서 네. 구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쓴 이 작품이 엄청 많이 팔리고 엄청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멍해지네요. 되게 멍해지네요. 먼 일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네. 그게 또 작가분 글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잘 되고 많이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작품이 뭐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도 있고 네. 반대로 이거는 그렇게 뭐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작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석순 작가님의 라이벌 조앤 K 롤링의 얘기를 저희가 처음 오프닝 퀴즈로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퀴즈를 좀 드릴까 합니다. 책 속 한 구절 퀴즈 제일 처음에 드렸었는데요. 해리포터와 뿅뿅뿅의 뿅, 이렇게 뿅뿅뿅의 뿅은 무엇일까요? 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따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한 번 더 언급 드리려고 전석순 소설가님의 라이벌의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YOUNG 0 골뱅이 bmcom.kr입니다. 예, 0 골뱅이 bmcom.kr 이쪽으로 해리포터와 뿅뿅뿅의 뿅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책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라이벌의 네, 오프닝 퀴즈를 좀 드렸어요. 어디 가서도 라이벌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만이라 좀 라이벌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자 언젠가는 전석순 소설가가 있죠. 그 조앤 누나의 책을 갖고 왔어요라고 네. 얘기하실 수 있도록. 좀 거만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문학 공부해 볼까요, 작가님?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딴따단딴딴딴딴따다다다단따단딴딴.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다룬 소설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꽤 많은 소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지금 시대에 또 읽으면 좋을 만한 작품인데요. 김혜란 작가님의 침이 고인다라는 소설집에 있는 성탄특선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침이 제목처럼. 고인다의 성탄 특선. 특선. 네. 제목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크리스마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네, 아마 읽으시면은 솔로분들도 커플이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분들도 커플분들도 많이 공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까요? 이 소설에는 솔로도 등장하고 커플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두 입장을 공통적으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소설이에요. 근데 네. 얼핏 보면은 커플들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지만 네. 이 소설을 보면은 솔로나 커플이나 둘 다 똑같이 좀 비참한 시간을 맞이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온 시기가 2006년도예요. 2006년. 예, 이 성탄특선이라는 소설이 한 15년 전의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한 5일 있으면 있는 크리스마스의 여러분들의 계획과 이 소설 속 주인공들의 계획을 잘 살펴보시면은 소설을 읽는 어떤 깊이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들어가 볼까요? 성탄 특선 내용을 정리를 할까요? 이 두 주인공에게 네. 원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크리스마스 때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크리스마스 요즘 네. 이거 되게 작잖아요. 양말 걸어놓는 것도 되게 작고 하니까 거기에 쏙 들어가는 지폐나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석순 작가님은 어때요? 네. 뭐 받고 싶어요? 저도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설문조사들을 좀 참고했는데요. 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돈이요? 네, 1위는 현금이었어요. 현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뭐 태블릿 PC나 명품, 또 기프티콘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선호하시더라고요. 반대로 가장 받기 싫은 선물도 있더라고요. 혹시 받기 싫은 선물 있으세요? 뭐 되게 슬픈데 책 아니에요? 울지 말고. 네, 책이 매년 제가 몇 년치 자료를 보니까 책이 빠지는 해가 별로 없더라고요. 책이랑 네. 또 직접 든 목도리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싫어하지 않는데 이걸 또 의외로 많이들 꼽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년서부터 순위권에 자주 오르내리는 또 물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마스크입니다. 맞아. 네, 마스크도 이제 더 이상 안 받고 싶다. 네, 안 받고 싶은 선물에 네, 맞아, 이 중 맞아.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마스크 이제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마스크는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돌려야죠, 여러분. 책 속에 현금을 집어넣어서 주고 마스크에 현금을 집어넣어서 주고. 그런 센스가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다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한 번씩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성탄절에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게 좀 굉장히 긴밀한 사이거나 아니면 그쵸. 가족 관계거나 이렇지 네. 않으면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이 소설 속 인물에게는 사실은 지금 나온 얘기들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아, 집이 없군요. 네, 두 인물은 오누이 사이예요. 근데 다 컸어요. 이제 성인인데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이 남들이 보기에 좀 안 좋게 보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겠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둘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또 넓은 공간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서로 애인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죠. 아, 그렇구나. 그럴 그래서 수 있겠네요. 예. 이 소설에서 참 좋은 표현 중에 하나 퍽 불안한 포옹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인과 좀 도란도란 이제 좀 내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동생이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또 오빠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생활합니다. 또 마주친다고 하더라도 별거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둘만의 시간이 깨진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각자 애인이 있는 동생도 지금 솔로인 오빠도 나만의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둘이 같이 살게 되는데요. 이제 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동생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요. 네. 근데 올해 만난 남자친구예요. 4년 정도 만났는데 올해 크리스마스를 보낸 건 처음이에요. 앞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때에는 다 함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여자에게 이게 없어서 못 만나요. 돈.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뭔가 좀 예쁜 옷을 입고 싶은데 네. 아직 취업도 잘 안 돼 있고 사정도 좀 어렵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럴싸한 옷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시골에 내려간다는 핑계로 크리스마스 때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여자는 이제 좀 옷을 좀 갖췄어요. 근데 남자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 따버리고 너무 비싸, 그죠? 네. 이것저것 다 비싸져요. 레스토랑도 비싸고 다 비싸잖아요. 맞아. 그래서 남자에게 돈이 없어서 남자는 또 핑계를 대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픈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핑계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또 서로 싸워서 헤어집니다. 잠깐. 예. 그래서 서로 약간 토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현실에 놓인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한쪽은 취업 준비생이고 또 한쪽은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서로 마음도 좀 안 맞다 보니까 네. 잠깐 또 헤어졌다가 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또 새로 다시 만나게 돼서 또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요것도 서로 좀 의도한 거 아닐까요? 크리스마스 선물 줘야 되니까 잠깐 헤어졌다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 후에 다시 편할 때 네. 이것도 날카롭지 않잖아요. 일단 네, 예민한 맞아요. 일들이 신경이 안 쓰이면. 그래서 3년 동안의 크리스마스는 다 지나갔는데 이제 네 번째 크리스마스 드디어 이제는 취업도 했고 네. 옷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차도 있고 해서 이제 드디어 처음 맞이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기대에 부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영화도 보고 네. 또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그리고 바에 가서 와인도 한잔 하죠. 그래서 코스가 아주 매끄럽게 잘 흘러가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방이 없어요. 빈 방이. 네. 하이. 왜냐하면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처음 같이 보내는 거다 보니까 방을 미리 예약해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해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방을 구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게 종로서부터 시청에서 영등포에서 구로공단까지 쭉 내려갑니다. 새벽은 다가왔는데 방이 절대로 구해지지 않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또 좋아질 만하다가 약간 혹시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약간씩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모텔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거는 방이 없으니까 불이 꺼진 거니까 지나가자. 그러면 남자는 괜히 좀 이 상황이 좀 힘들다 보니까 괜히 그런 얘기를 해요. 넌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여자는 또 당황을 해서 또 말을 더 얼머부리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행히 방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혹시 숙박시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숙박시설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관? 여인숙. 네, 요즘엔 많이 안 보이는데 여인숙에 여인숙. 들어갑니다. 혹시 여인숙과 여관의 차이점을 아세요? 여인숙과 여관? 네, 둘 다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여인숙은 화장실이 밖에 있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여인숙은 화장실이 공동으로 밖에 있고요. 네. 여가는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또 모텔이랑 호텔과의 차이점 혹시 뭔지 아세요? 저 소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호텔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뻐길 수 있도록 휘황찬란한 그런 전등, 밝은 입구 그리고 넓은 로비가 있고, 모텔은 약간 좀 막 이게 네.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은 모텔이나 호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분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모텔은 대실이 되고 뭐 호텔은 대실이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네. 원래 모텔은 자동차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호텔과 모터랑 호텔이 붙어서 이제 모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법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거는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것이 네, 호텔과 모텔의 차이점. 프론트? 모텔도 모텔, 프론트도 있죠. 네.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고수산다 선생님하고 공가이 선생님 뭐 조식이 있고 없고? 네, 맞습니다. 뭐들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뭐 줄 거예요? 박수? 책 드려야 되겠네요. 네. 지폐가 들어있지 않은 책을 드리도록, 공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가이 선생님께. 예. 부대 시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식당이나 밥을 먹을 수 있는 부대 시설, 뭐 연회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 건물 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가끔 되게 모텔 같은데 이름이 호텔인데도 있고, 네네네. 호텔 같은데 이름이 모텔인데도 있고의 그런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부대 시설의 유무로 또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둘은 사실은 호텔에 가고 싶겠죠. 네.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중간에 정말 그래도 괜찮은 방이 하나 찾아요. 근데 그 방이 파티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파티룸. 근데 이제 남자는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좀 망설여지죠. 30만 원을 내고 얼마 못 머무르니까. 그래서 결국 찾다 여인숙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여인숙에서도 결국에는 계속 오래 머물지는 못해요. 이 여인숙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주인이 좀 으름장을 놔요. 오늘 비싸다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래서 둘은 또 그래 걱정을 하죠. 왜냐면 이미 30만 원짜리 방을 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근데 주인 아줌마가 오늘 비싸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서 부른 금액이 25,000원이었어요. 오늘 되게 비싸. 네. 25,000원씩이나 해.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는 더 불안해하죠. 비싼 게 25,000원이면 평소에 얼마짜리 방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좀 시설도 당연히 좀 낡고 좀 본인이 생각했던 건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둘이 빠져나와서 각자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리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마 또 오빠는 또 집에서 계속 동생이 지금 언제 올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계속 문자를 해요. 그리고 솔로로서의 한탄도 하고요. 근데 또 막상 커플이었던 여자 동생은 또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고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2006년 작품이긴 하지만 네. 성탄 특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청춘들 혹은 이 시대를 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저도 좀 놀랐는데 서울 기준으로 원룸 전세 가격이 1억 넘어가는 데가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억은 사실 굉장히 큰 돈인데 맞아요. 원룸도 1억이 훌쩍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평균 원룸 전세값이 1억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룸 그렇죠. 투룸도 아니고 원룸이 1억 6천만 원 정도 하고 또 월세로 따지게 되면 평균 보증금 2,500에 평균 월세 4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의 평균 월 수입은 이것도 사실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평균에 245만 원 정도로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계산을 해도 청년 시기에 원룸 전세를 얻거나 또 월세를 살면서 돈을 모으기에는 여전히 2021년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받고 싶은 것들은 여전히 그런 것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최근에 보니까 요 근처에 책 보고 있는 요 근처 잠실의 공공임대주택에서 6가구를 모집했는데 최근에 9,000명 가까이가 신청을 해서
1500대 1의 경쟁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방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전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 뽑는 것보다 더 많은 경쟁률인 그렇죠. 것 같은데. 1500대 1은 네, 상상도 안 되는 경쟁률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1인 가구의 최저 기준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뭐 주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침실이 요 정도 크기가 최저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네네. 한 명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침실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침실의 크기 평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없어졌지만 평이나 뭐 제곱미터 한 4평? 4평, 네 맞아요. 4.2평 정도 4.2 된다고 해요. 평. 그러니까 14제곱미터라고 그게 하는데 침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잘 때. 혹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4평이 전체 원룸 크기인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침실이 2평, 1평, 혹은 어떤 방은 관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방들도 많이 있는데 네. 아마 2006년보다 지금 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청년 세대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훨씬 많죠. 훨씬 많을 훨씬 것 많죠.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소설이 조금 예전엔 이랬었지 하면서 되게 좀 먼 일처럼 읽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전히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읽게 되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혜미 기자였나?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착취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진짜 정말 관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그런 체험단부터 시작해서 또 네네. 한창 또 청년 실업 청년 주택난 때문에 방을 쪼개고 네, 쪼갠 맞아요. 쪽방들을 직접 들어가서 취재한 그런 루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반지하의 책 중에 이반지하 씨가 쓴 책 중에 그 이반은 소수이기도 하고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반지하 이 반지하의 반지하는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이 구획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책들이 담겨 있는 예술가들의 어떤 고통, 고충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김소윤 원래 본명은 김소윤 작가인데 그런 책들도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 보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그죠? 혹시 지옥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옥고가 뭐죠? 지옥고, 지하, 지하, 옥탑, 옥탑, 고시원. 고시원. 그래서 청년들이 말하는 주거 문제의 아쉬움을 토로할 때 지옥고라는 얘기를 많이 쓴다고 해요. 네. 이 소설에 보면은 둘이 그래서 이제 너무 불편하고 좀 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적금을 부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000만 원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니죠. 근데 반나절 만에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야, 난 1,000만 원이 있으면 인생이 정말 달라질 줄 알았어. 근데 1,000만 원의 보증금에 더 보태도 지금보다 뭐 나은 방들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사이에 또 다들 원룸 전세나 뭐 보증금은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랑 비슷한 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니까 이 남매의 대화가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의 대화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좀 씁쓸하게 크리스마스 풍경을 그려보게 되는 장면이죠. 원래 약간 좀 훈훈해야 되는데 성탄절 얘기들은 네, 그래서 저도 좀 참. 훈훈한 얘기를 좀 환상적인 얘기를 가져올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지금도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너희들 힘든 거 잘 몰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힘든 거를 이렇게 누군가가 디테일하게 또 세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소설이었습니다. 네, 이런 책들을 많이 얘기하고 회자를 많이 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빨리 우리를 좀 알아달라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네. 연극을 봤었는데 월세가 있고 전세 1년으로 2년으로 한 건 전세고 네. 월세잖아요. 시세를 받고 있는 방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2시부터 7시까지는 밤일한 노동자들이 이 시간을 비워주면 거기에 와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비는 시간 동안 시간으로 이렇게 시세를 받고 있는 그 한 집에서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집, 네. 의식주에 대한 생각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생겨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이제 집 서울에서 작업실을 구해야 돼서 집을 알아보다 보면은 왜 요즘 이제 어플 같은 거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보면 되게
멀쩡하고 되게 좋은 집이 싸게 나와서 되게 열의를 제치고 가보면은 분명 사진이랑 똑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각도 차이인 줄 알았는데 방이 세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도 때문에 세모로 보이는 줄 알고 갔는데 진짜 세모인 집도 있었고, 또 이번에 분명 네모 반듯한 걸 확인하고 갔는데 천장이 또 너무 낮더라고요. 근데 사진으로는 잘 몰라서 가보니까 손을 다 뻗을 수도 없으면 천장이 이렇게? 낮기도 하고, 또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너무 괜찮은 집이었고 가격도 맞았어요. 그래서 그래 여기다 해서 계약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찜찜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또 워낙 저렴하게 나와서 그래서 혹시 뭐 누가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네.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기를 계약을 하자 해서 햇살은 잘 들어오나가 창문을 열었을 때 건너편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싼지 알았어요. 왜 뭐가 있습니까?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여니까 네. 그 이제 슬픔에 잠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 방이 또 싸게 나온 이유는 다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렵더라고요. 배울 수 없어요, 그죠? 네. 아 참 기쁜 소식일 줄 알고 우리 성탄 특선을 열어봤는데 그 네. 속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들이 담겨 있는 책이었군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마지막에 그런 대화를 나누거든요. 왜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은 네. 트리 밑에 아름답고 알록달록한 포장지로 쌓여져 있잖아요. 네. 근데 둘이 그동안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떠올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선물은 늘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었을까? 검은 비닐봉지에 늘 담겨져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그 비닐봉지에 담겼던 선물을 받았던 그 어린 시절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뭔가 아쉬움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소설가님으로서 네. 창작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글 읽으면 또 마음이 또 다르게 또 생각이 드시겠어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좀 저도 사실은 집 구할 때 많이 또 고민하고 반지하도 예전에 살았어. 근데 네. 이사를 다닐 때보다 그래도 조금씩 좋은 집으로 가서 이사를 즐겁게 다니긴 했는데 그 이사 다녔던 그 과정들이나 또 아쉬웠던 점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조금 더 지금도 여전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듣고서는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좀 뭔가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지만 마지막에는 좀 씁쓸하면서, 하지만 이 씁쓸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씁쓸함을 전해주는 소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한 반 학기 동안 석순 선생님과 같이 문학 얘기 듣고 공부해봤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2021년을 반추하면서 좀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코너에서 이제 예전 소설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돼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요. 저는 이제 10년 전, 20년 멀게는 90년 전 소설을 살펴보면서 지금과의 차이점에 좀 중점을 두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재테크도 그렇고 지금처럼 방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았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하고 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계속 소설을 읽고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는 이제는 좀 앞으로는 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 크리스마스쯤에는 그래 이제는 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석수 선생님과 같이 또 재미있는 문학 얘기 나누고 또 우리가 배워볼 만한 얘기들 같이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 더 풍성해졌으면 하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간 전석순 작가님과 함께하는 그 시절 그 문학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석순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 그 시절 그 이야기 고수산나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때 그 시절 일상 이야기 동화 작가 고수산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굉장히 아름답게 분해 나는 머플러 두르고 오셨어요. 쇼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째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수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서울책보고에서 한번 인사드린 적이 네네, 있었죠. 예. 그때에 비해서 오늘 또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게 이렇게 이렇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네. 사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날려다가 말았잖아요. 맞아, 지금. 맞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뭔가 더 따뜻한 느낌이 들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네. 저도 고수산나 선생님 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네. 블링블링하게 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1년 동안. 네. 워낙 또 글 많이 쓰시고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찾아보는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우리 책들을 또 집필을 하셨어요. 창작의 고통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1년 동안 이제 제가 나온 책들이 좀 있고 네. 그 책들을 이제 온책 읽기라든가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가 그동안은 이제 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오. 근데 다시 이제 1월부터 강의가 다시 취소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 네. 이제 그 원고 쓰느라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창작의 고통 끝에 책들이 나와서 이제부터 이제 홍보할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네. 홍보를 좀 완전 대놓고 합시다. 네. 동화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고수나 선생님 20년 넘게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처음 동화 작가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 엄마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 이름이 특별하잖아요. 네. 고수산나. 그래서 고수산나란 이름을 이제 완전 잃어버리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엄마 이렇게 뭐 세댁 이렇게 불리었는데 이제 내 이름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약간 산후 우울증이랑 겹쳐서 오면서 내 이름을 잃어버려서는 이제 내 정체성까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뭔가 내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했던 게 글을 쓰는 거였는데 네. 이제 제가 아기 엄마다 보니까 늘 동화책을 읽어줬거든요. 네. 그때 아이가 2살, 3살이었을 때 그래서 동화책을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럼 나도 아이한테 읽어줄 수 있는 동화책을 써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동화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동화책을 쓰기 시작해서 낸 첫 작품이 삽살개 이야기라는 삽살개 이야기. 책이에요. 그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그 전통기인 삽살개를 거기서 이제 많이 학살을 했어요. 삽살개를.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제 동화로 첫 책을 내게 됐는데 다행히 그 책이 제 첫 책이었는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제가 신인 작가잖아요. 네. 첫 책을 낸 신인 작가여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게 서울시 교육청 뭐 추천 도서가 되면서 이렇게 홍보가 많이 저절로 됐는데 그 이후로 이게 너무 과열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추천 도서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추천 도서가 해년마다 이렇게 인터넷에 뜨다 보니까 그런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역사와 우리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작업을 최근에도 역사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예. 예. 그 관심이 좀 있으신 거죠? 역사. 그럼요. 제가 그래서 역사 동화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생각이 잘 떠오르는 이런 작가님만의 어떤 장소, 아지트 이런 게 있으세요? 작품 활동하실 때? 보통 작가들이 자기 작업실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작업실이 저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 제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조용할 때 글을 쓰고 낮에는 좀 오전에는 자고 그리고 집안일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제 또 집순이에요, 집순이. 그래서 집안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자료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뭐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자고 싶을 때 자도 되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장 편하게 글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동화가 막 떠올릴 때가 있어요. 영감을 네네. 거기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생각이 안 나면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들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밤새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잘 때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그 동안에 이제 생각했던 거를 이제 막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겨우 새벽에 이제 남편 출근시키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잘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이 저한테는 가장 편안하고 작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가가 처음 태어났을 때 2살, 3살 때 읽혀주던 동화를 읽히던 버릇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작가님이 될 때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나요? 엄마가 쓴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야. 제 이제 딸 하나인데 네. 이제 많이 커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대학원생이 됐어요. 벌써? 지금은. 네. 와. 근데 엄마는 왜 조앤 롤링처럼 그렇게 유명한 작가 못 되냐고. 엄청 유명합니다. 네. 막 그러면서 네. 엄마 책은 언제 해외에 나가는 거냐고. 그래서 이미 해외 저도 많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제 중국이나 뭐 영어권에도 나가고 중국, 홍콩, 마카오 이런 데 아무래도 아시아권에 많이 나갔는데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 뭐 해리포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딸은 예전에는 이제 엄마 동화책 읽어서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도 실리고 맞아. 하니까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또 좀 해보면 안 되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동화 작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엄마가 쓰니까 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전공은 전혀 다른 건데도 막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하면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네, 영어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아까 전에 공가희 선생님한테도 우리 책을 조금 더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얘기를 좀 자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선정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또 네. 역사, 유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자 책을 좀 살펴볼까요? 이 책이 바로 그 유물 도둑을 찾아라란 책인데 네. 올해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에 선정이 됐는데 아동 동화책으로는 한 권 뽑았어요. 아, 그래요? 딱 한 권 뽑았는데 우와. 원래는 좀 많이 뽑는데 올해 줄였더라고요 편수를. 그래서 그림책 하나 그다음에 어린이 동화책 하나가 됐는데 네. 이제 운 좋게도 이게 이제 이 작품이 됐는데 제 생각엔 아마 소재가 독특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네. 이 유물 도둑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금관총 유물 있잖아요. 네, 네. 그 금관총 유물이 1921년에 발굴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던 그 금관총 유물들이 1927년에 갑자기 도난을 당해요. 네. 그래서 1927년이면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래서 경주 시내가 발칵 뒤집히고 전부 다 이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서 그 유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경주시의 모든 집들을 일일이 뒤지기까지 해요. 그 유물이 너무 소중한 귀한 유물이니까. 거니까. 네, 그건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유산이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그때는 막 일제도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네 체면 때문에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끝내 못 찾아요. 그래서 계속 못 찾다가 그 범인도 잡을 수가 없고 유물을 찾을 수도 없었는데 6개월 후에 그 경찰서에 흰 보자기에 싸서 그 유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지문 감식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었으니까. 없으니까 누가 범인이었는지 왜 훔쳐갔는지 왜 6개월 동안 도대체 어디가 있었는지 미궁에 빠집니다. 네. 그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1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27년이니까 지금 21년이고 22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문화재라는 책을 읽고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화인 거죠? 네, 실화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동안에 누가 가져갔을까? 그리고 현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었대요. 네. 이제 결국 찾다 못 찾으니까 현상금이 붙었는데도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근데 그 현상금이 있는데 왜 고스란히 갖다 놨을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갖다 놨을까?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현상금도 받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동화로 써봐야겠다라고 제가 10년 전에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생각이 좀 힘들고 자료 조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끙끙거리고 자료 조사하고 경주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박물관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완성을 해서 바로 유물을 찾는 아이들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왜 그 아이들이 유물을 찾았는데도 밝힐 수가 없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책에 담게 됐습니다. 네. 요 유물 도둑을 찾아라 이거 이제 좀 오시기 전에 이게 좀 찾아봤더니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걸 같이 읽은 엄마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시면서 읽으셨더라고요. 일단 읽어주는 맛도 있고 찾아가는 약간 뭐랄까요 그 칠레 추리식으로 스릴러, 약간 추리극 같은 그런 느낌. 요런 것들은 장르를 생각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역사 동화하면 약간 딱딱하고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구나 이게 그 범인을 찾는 이야기니까 추리로 써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추리극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추리를 그 전에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추리의 소설과 추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료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추리도 이게 머리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서 코난 도일을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읽으면서. 예전에도 셜록을 읽으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했는데 이게 자기는 다 알면서 앞뒤를 다 맞춰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리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써야 아이들이 같이 흥미를 느끼면서 자기가 이제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네. 범인은 어떻게 됐어요? 범인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범인은 근데 노출은 돼 있습니다. 책 그래요? 보면은 범인은 누군지는 알 수 있는데 네. 범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범인을 밝힐 수도 없고 그리고 유물을 내가 찾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약한 조선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의 아픔을 그러니까 우울하고 어두웠던 우리 일제강점기 때의 아픔까지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작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포니까 제가 네. 이제 범인이 여기까지만. 누군지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 아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찾아가는지 그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잘 쓰셨으면 우수출판 콘텐츠로 뽑혔을까요? 저는 하나만 된지 몰랐는데 네. 찾아보니까 하나만 됐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야.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그 고생한 보람이 있겠구나 10년 동안 진짜 고생했거든요. 네. 저 이렇게 오랫동안 쓴 동화책은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박수 한번 들어요. 칠까요? 네. 잘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책 우리 반에 슈퍼 히어로가 있다. 이 책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재밌고 발랄한 책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책은 약간 좀 슬픈 내용도 많이 담겨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어렸을 때 슈퍼맨이랑 영화를 봤었거든요. 크리스토퍼 리브가 나온 슈퍼맨을 보고 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진짜로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제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마블 영화가 네. 완전 인기가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막 이러면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요즘 아이들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슈퍼히어로를 되고 싶기도 하고 슈퍼히어로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슈퍼히어로 얘기를 항상 쓰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작년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가 네. 새 아파트 입주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공사장에서 한 분이 건설 노동자가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새 아파트에 살게 돼서 좋지만 그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그런 분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건설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너무 많으면서 이게 그거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슈퍼히어로가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 구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슈퍼히어로가 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밥상 앞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서 저희 어렸을 때 막 그랬거든요. 맞아, 맞아요. 보자기 둘러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다가
막 팔 부러지네, 맞아요, 다리 맞아요. 부러진 애도 예. 많고 같은 예, 친구들이 또 이제 예. 그때 또 스파이더맨이 유행하니까 네. 또 같이 막 또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장면. 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슈퍼히어로가 슈퍼히어로가 있다. 있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요 책도 보면 굉장히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왜 고스란히 위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잖아요. 예. 지금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좋아하면 동화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제 책을 좋아해 줄 때 가장 이제 행복한데 네. 그 특히 이제 작가의 만남 행사를 가면은 아이들이 정말 연예인 온 것처럼 전 처음에 갔을 때 왜 나를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 박수를 치고 정말 아이돌 막 반기듯이 그러면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막 너무 좋아해주고 그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에 작가를 직접 만난다는 게 저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읽어야 되지만 국어 교과서에 이제 이렇게 만났던 작가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좀 다르게 정말 연예인 보듯이 다른 세상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반가워해주고 또 그 책에 대해서 어떤 걸 느꼈는지도 많이 얘기해주고 또 이 책을 읽고 이제 가장 기뻤던 때가 자기의 장래희망이 생겼다고 책을 읽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선생님의 작은 동생을 읽고 저는 간호사가 되기로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네. 저는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책을 보고 저는 그 유물 관리사 아니 무슨 학예사 뭐 이런 거가 되고 싶어요. 막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하는 또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정말 뭔가를 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친구들이 뭐 그때 재미있게 읽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받고 정말 생각이 바뀌었구나 하는 이런 걸 알게 될 때 정말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고 내가 정말 동화 작가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10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냈는데 네. 알아주고 네. 그리고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잘 봤어요. 선생님 책 보고 제가 나중에 간호사가 될 거예요. 이거 유물을 잘 관리하는 학예사가 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막 순식간에 한순간에 눈 녹듯이 고생이 녹겠어요. 네네. 예. 고생은 정말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알아주는 게 맞아, 아닐까 맞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동화책을 내시고 또 교과서에 실린 작품도 워낙 많고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억이 남길, 기억이 되길 바라시나요? 저는 동화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재미와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책을 이제 작가니까 책을 많이 읽긴 하지만 책이 재미없으면 도중에 안 읽어요.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덮어. 아니 내가 왜 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유명하니까 한번 읽어보겠다 하고 읽다가 근데 재미없으면 안 읽거든요. 근데 또 재미있는데 다 읽고 났는데 남는 게 없다 이러면은 그 무슨 그 킬링 타임용 영화라고 네네.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킬링 타임용 책이라는 거는 있으면 안 되겠는데라는 또 시간 생각이 드는 때우기용?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은 이렇게 정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덮고 나면은 내 책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재미를 위주로 쓴 책들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읽는 책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읽고 스스로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동화책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책을 이렇게 나오면은 막 서평 이런 거 열심히 읽어봐요. 네네. 왜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제 이름으로 막 검색해 보고 이제 책 서평도 찾아보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고수산나 작가 책을 읽어봤더니 와 진짜 재밌고 감동적이다. 그래서 이 작가 책을 다시 한번 예전에 쓴 책들도 다 찾아봐야겠다. 그런 글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한 권을 읽고
다른 책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믿음을 주는 작가가 돼야 되겠구나. 내 이름을 걸고 쓰는 책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책을 한 140권 넘게 냈어요. 그 사이 24년 더 동안 늘었네요. 예. 엄청 이제 밥만 먹고 글만 썼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업 작가로 활동하다 보니까 네. 그 책 한 권 한 권을 쓸 때마다 누군가 이 책을 읽고 내 이름을 고수한나 책 작가 책 재밌다고 읽었는데 이 책은 별로네. 책 많이 써서 별론가 보다. 뭐 그중에 뭐 아닌 책도 있겠지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책 한 권 한 권을 쓸 때마다 정말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해서 책을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왜냐하면 이름이 특이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좋거든요. 고수한나 작가 책을 읽었더니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아니더라 이런 말을 듣지 않게 정말 고수산나 작가 책은 다른 책을 읽고 싶을 만큼 다 재미있다라고 재미있고 감동적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쉽게 이렇게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말 딱 끼고 이걸 읽고 동시에 막 이렇게 활약하는 어떤 그런 작가들이 쓴 거를 그 왜 안가주만 인게이지먼트 어떤 그런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고수산나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정말 책 들고 다니면서 유물 어디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 동네 진짜 숨어있는 슈퍼히어로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선생님의 책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부링부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수산나 선생님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으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좀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140권 예, 책은 뭐 앞으로 계속 쓰고 있고 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우리 반에 슈퍼히어로가 있다 책이 시리즈예요. 오. 제일 첫 권이 우리 반에 도둑이 있다인데 이제 그 책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네. 출판사에서 이걸 시리즈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두 번째가 우리 반에 천사가 있다 책이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반에 슈퍼히어로가 있다인데 그래서 우리 반에 뭐뭐가 있다 이 시리즈를 지금 계속 쓸 생각이어서 원고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강의가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네. 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많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걸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온라인 줌 강의로 이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플랫폼 준비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화책을 좀 더 많이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직접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네. 이렇게 학교나 도서관에 친구들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전석순 소설가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받고 싶은지 막 이런 네. 걸 물어봤는데 네, 네. 고수산나 선생님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떤 걸 받고 싶으신지? 저는 그러니까 딸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뭐 받았나요? 휴대폰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와. 막 다 너덜너덜해지고 막 그래서 딸이 그 선물로 그렇게 해줬고요. 네. 지금 저는 사실 내년에도 받고 싶은 선물이 딱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야.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인터넷 이렇게 이렇게 줌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올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는 올해처럼 내년에도 또 이렇게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을 또 계속 드리면 내년에 또 모시면 올해처럼 내년에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고수산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수산나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끝인사 드리는 장면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올 한 해 동안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좀 모자란 것도 많았고 실수도 있었고 하지만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서울책보고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한 해 동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보이는 라디오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곁에서 좋고 따뜻한 책 내용들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너그러움으로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오늘 2021년 12월을 끝으로 잠시 또 휴지기를 갖고 새로운 신학기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서울책보고
수고해서 준비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작가님들,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일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독자님들,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맙습니다. 예, 감사했고요. 2022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